자, 이번엔 이제 추격 매수할 거냐, 저점 매수할 거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 변함없이 목요일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경민 차장의 포인트, 섹터는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게임주 저점 매수 이렇게. 신작 어제 그 룸투코리아가 조금 시세를 선도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네. 일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뭐 차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쭉 가나요? 쭉 가요, 지금. 쭉 가시죠. 김영 매니저는 아니야, 그게 진짜 않다고. 먼저 이렇게 정경민 차장 얘기 끝난 다음에 김현민 매니저. 아, 예. 개편이 아직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적응하려면은 저도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좀 게임주들 보시면 조금 바뀐 느낌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게임주들의 이제 최근 이슈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것들은 좀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어떤 것들은 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좀 쫓아가도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종목을 딱 찍어서 몇몇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물론 뭐 M게임, 룸투코리아, 뭐 또 뭐 요즘에 또 치고 나가고 뭐 데브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을 직접 다뤄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도 지금 10만 원대 오래 기었잖아요. 한 9만 원대 뭐 지금 뭐 몇 개월 정도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좀 이제 수급 개선과 약간의 이제 그 모멘텀이 좀 들어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랜 지지선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분석을 좀 할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가 올라오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위믹스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이 이제 위믹스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죠. 위믹스 네. 생태계로 들어오는 그런 작업에서 하나 둘씩 좀 흥행작들이 나올 그런 조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0개, 올해까지는 한 8, 90개, 뭐 100개까지 보는 쪽도 있고 내년까지는 거의 한 200개 정도의 게임이 위믹스 생태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번 작년 말에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좀 노이즈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순이익으로 내리고 이제는 이제 이 온보딩 게임들의 이 플랫폼 매출이 좀 영업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메이드는 글쎄 이게 따라간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뭐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따라가도 좋다라고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펄어비스죠. 그래서 네. 작년에 유일하게 판호를 받았던 게 이제 검은 사막인데 이번 4월 26일 날 예정은 돼 있습니다. 또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월 26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위치상으로나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일단 펄어비스는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일정상의 모멘텀이 있고 또 하반기에 이제 콘솔 게임 붉은 사막도 있고 내년에 또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 이제 도깨비도 이제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게 이제 6개월마다 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멘텀을 타고 지금 얘도 똑같습니다. 9만 원, 10만 원 오래 기었기 때문에 거기 지지선에 대한 좀 신뢰를 높여서 좀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쯤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플레이위드예요. 좀 작은 이제 게임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레이위드. 네. 플레이위드도 이제 4월 말에 이제 사전 예약, 5월에 또 신작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흥행을 했었던 대만의 CL 모바일이 출시를 하는데 이제 P2E, P&E 버전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대감을 워낙 또 시총이 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뭐 순위권 3위 안에만 들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얘도 뭐 이렇게 좀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징글징글한 게 이제 있죠. NC소프트. NC소프트. 저의 약간 이게 흉터 같은 종목이에요. 네, 트라우마죠. 네, 네. 트라우마.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흉터로 좀 굉장히 좋게 보고 관심이 많았고 또 네.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주가는 또 뭐 역행하고 주가는 그렇죠. 회사가 호응 안 해주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NC소프트도 안 빠져요, 더 이상. 40만 원 중반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르는 이제 건 몰라도 더 떨어지기도 힘들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뭐 주가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이 다른 악재가 나오더라도 더 빠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지지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반기 프로젝트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IP 뭐 리니지나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프로젝트 TL을 비롯해서 5가지 이제 NC도 박리담에 콘솔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온, 블레이드 소울, 리니지에 이은 또 다른 IP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콜이라기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죠. 정말 싸서 더 이상 좀 빠질 거 없고 하반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대치를 좀 엮어본다고 한다면 NC소프트는 글쎄요. 저도 뭐 더 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이렇게 좀 뭐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것도 게임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넷마블도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출발을 한 느낌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모든 악재를 두들겨 맞아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좀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진 지지선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라 자체 IP, 그러니까 제2의 나라, 모두의 마블, 뭐 세븐나이츠 이런 기존 IP를 강화하는 게임들이 좀 나올 그런 예상으로 있고 어제 또 현대차와 협업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은 뭐 보여준 청사진이 없습니다만 넷마블이 현대차. 네, 현대차가 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뭔가 대기업들과의 또 만남 그리고 넷마블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뭐 현대차의 비전업은 그 UAM이라고 하는 네. 도심 모빌리티, 네. 항공 모빌리티. 네, 네. 뭐 근데 이게 무인이 되면은 왜 우리 그 영화 속 보면 드론 조종을 장거리에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게임 업체의 시뮬레이션과 뭐그 정도는 네, 뭐 그렇죠. 시뮬레이션으로 그렇지 않을까?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면은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뭐 메타버스 상황 내에서 네, 뭐 그 정도는 네,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그런 들어가요. 걸로 왜냐하면 봐야죠.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차 안에서 이제 뭘 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메타버스나 운전하는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니까 차 안에서.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 뭐 시장은 부진해도 개별 모멘텀은 있는 이제 그런 쪽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일정상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신작 출시가 앞서 있는 종목들은 좀 모멘텀 콜 지금 이미 좀 올랐지만 따라가도 좋다라는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는 따라가고 추격 매수. 펄어비스, 위메이드, 플레이드 이런 것들은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구간이고 이제 밸류 구간. 근데 더 안 빠진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쪽은 NC소프트와 넷마블 이렇게 좀 종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 관련 기업들은 그 가상화폐하고 좀 연동성이 많잖아요. 많죠. 네. 지금 미국의 큰 이슈는 이제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 이슈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좀 움츠러들고 이 가상화폐도 조금 움츠러들면 네, 네. 그 영향은 없을까요? 그 영향이 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게임을 통해서 뭐 신규로 이제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또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네. 김영미 매니저의 주제와 전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매니저는 자 삼성전자. 네, 역시 저는 저점 매수네. 예. 그냥 업종 대신에 그냥 삼성전자를 속된 말로 이제 때려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때려박았다는 얘기죠? 오늘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죠, 사실. 관심이 있어도 드러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어쨌든 뭐 게임 업종 사실 이제 저도 어저께 낮에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차장님이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플레이비드 막 소개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지금 살아 움직이는 업종은 이제 게임 업종 이런 네. 업종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다시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게 분명히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삼성전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좀 한탄스러운 질문을 좀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삼성전자 주가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올해 실적 좋다 그러더니 네. 도대체 주가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좀 겹친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뭐 간판이기도 하고 네.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뭐 워낙 많은 물량들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좀 하면서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제1의 이제 타겟이 되면서 수급적인 악재를 좀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 이게 왜 악재가 될까 싶긴 한데 공급망과 관련된 우려라든지 아니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장 좀 직접적으로 또 반영시키는 업종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피해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다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해보면 매출액이 뭐 한 75조 원 내외, 영업이익은 뭐 13조 지금 초반을 보는 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상향 조정돼가지고 13조 8천억에서 14조 원 정도 지금 보는 데가 있는데요. 전년 이제 4분기 대비하면은 조금 이제 실적이 상승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 연간 기준으로는 거의 59조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던 때가 바로 이제 2018년 그때 이제 1차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 디램 가격하고 뭐 어마어마했었죠. 뭐 그 시절이었는데 올해 삼성전자의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그때 2018년을 지금 뛰어넘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1분기 때도 한 13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되고 2분기 때부터 이제 뭐 디램 가격이 이제 저점을 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은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통신 환경, 데이터 환경이 워낙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증설 랠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는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는 2분기, 3분기 때 아주 탄탄해질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60조 원 영업이익 넘어가는 거는 저는 뭐 아주 무난하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순히 이게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수치라든지 이 메모리 업황의 호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냐 그게 이제 의문 부호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르막길 뭐 길고 험난한 길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좀 해드린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최근에도 이제 파운드리 주요 고객사를 뭐 TSMC한테 다 뺏겨버렸고 이 파운드리 수율도 안 잡히고 시스템 반도체도 뭐 상당히 뭐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지금 5G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수주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CEO 리스크를 조금 빨리 해소를 좀 시켜주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턴을하고 좀 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2분기, 3분기 때 피크를 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의 고점은 한 6월에서 8월 정도 그때기 때문에 뭐 이제 기다려 오셨던 분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좀 인내심을 좀 발휘해 주시면 주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살아나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뭐 모멘텀이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긴 어둠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터널의 끝이 보인다. 뭐 네. 저는 이제 지금 사도 사실 이렇게 뭐 물려도 지금 사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가격이긴 한데 시간 그렇죠. 시간의 시간이죠, 문제죠. 결국. 네, 시간의 문제고 이게 얼마 전에 터졌던 그 엑시노스가 굉장히 좀 치명적인 투자 심리를 이렇게 좀 맞습니다. 작용한 게 아닌가 근데 생각이 그 들어요. 재료는 이미 뭐 가격이 반영됐고 사실 분기마다 10몇 조 원씩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제조기업이 전 세계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요. 영업이익률도 20% 후반대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 10몇 조 영업이익 그냥 당연히 벌어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주가가 좀 이 센티멘트라고 하는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큰 이 수급이 뭐 외국인 그렇죠. 투자자들 뭐 외국인. 원화하고 연동된 아니 뭐 복잡한데 그게 지금 안 들어오니까 무거운 거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제 외국인은 3,600억을 팔았네요. 그 다 이유가 참,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일발장전 주제, 김현 매니저님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도 일단 저점 매수, 두 분 다 오늘은 저점 매수 쪽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붙는다라는 이제 추격 매수, 공격성을 띠는 것보다는 조금 젠걸음 내지는 이렇게 보수죠? 약간 스탠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G가 정말 이뻐졌네요. 그러게요. 네, 사진도 네,